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원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두 편의 방송을 보내드렸어요. 그 헌법학회 부회장님을 역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국 그 교수 모임, 정교모라고 그러잖아요. 정의로운 이 교수 모임, 여기에 이제 공동 대표를 하신 이호선 교수님이십니다. 이호선 교수님은 현재는 이제 국민대학의 법학대학의 그 법대 학장님으로 계신데요. 어제 이제 올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그 상식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해설이라 본다면, 요 교수님 아주 전문적인 해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법률적인 지식이 워낙 풍부하셔갖고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본 방송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권유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이제 밤에 제가 올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이호순 교수님이 직접 운영하는 또 유튜버가 있어요. 유튜브 방송, 아드폰테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예, 아드폰테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 방송 제가 수시로 좋은 내용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가 협찬을 받아갖고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요 아드폰테스에 여러분들께서 돈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구독 버튼만 딱 누르시면은 그 방송에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드폰테스도 여러분들께서 구독, 그리고 또 좋아요 꼭 좀 도와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탄핵 국면을 이겨내는데 이런 훌륭한 교수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지금 이제 헌재가 말이죠.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헌재와 관련된 지금 현안, 제일 중요한 현안들 몇 가지를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아이고, 좀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월요일 날 일찌감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죠. 네. 예. 굉장히 지금 헌재가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보도를 보니까 지금 헌법학회, 이제 우리 교수님도 그 전에 있었던 헌법학회하고 같은 학회 아닌가요? 이 비슷한 이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한국 헌법학회는 유일하게 있습니다. 헌법. 오늘 지금 방금 이 성명을 냈는데, 예. 민주당에서 예. 민주당에서 박균택이 같은 그런 대장동 변호사들 네. 한 10여 명이 또 이 헌재법 개정안도 내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이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잔소리 말고 그냥 무조건 임명하라 이거거든요. 네. 거부하지 말고. 그런데 지금 헌법학회 지금 성명도 내용을 보면 대충 그런 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전반적인 내용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한번 해주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헌법학회가 아니고, 제가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게 한국법학교수에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네, 한국법학교수죠. 예. 그 헌법학교는 완전히 다른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한국 헌법학회는 그야말로 헌법 하시는 분들만. 그렇죠. 헌법학자들의 모임이고요. 그렇죠. 우리 교수님 같이. 네, 그렇습니다. 네, 법학교수구나. 한국법학교수에는 이제 전체 지금 우리 로스쿨하고 비로스쿨 법학하는 교수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거기서 155명이 연명을 해서 아마 헌법재판관을 권한 대행이라도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다 이렇게 성명을 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 네. 한국 법학교수회는 제가 갖고 있는 수천 명단만 해도 한 1,200명이고. 네. 그리고 전체 교수가 아마 교수가 아닌 강사 같은 분들까지 하면 이분들이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게 1,600명일 겁니다. 예. 1,600명을 상대로 해서 했는데, 네. 그 중에서 155명이 이게 연명을 한 거예요. 그 10분의 1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법학교수의 이름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데. 그러네요. 그냥 집행부에서 네. 특정한 어떤 이 편견을 좀 제가 볼 때는 가진 것 같습니다. 이것들 다 미안한 얘기지만 좌판이에요, 이것들. 학자답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세 번째 성명서로 알고 있는데. 네네. 첫 번째는 한 315명인가 참여를 했고요. 예. 두 번째는 또 200명 정도. 예. 하고 이번에 155명. 그러니까 첫 번째에 비해서 한 반으로 이제 줄어든 거죠.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도 이제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던 그 교수들이 그나마 조금 이제 좀 냉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예. 전체 교수들 중에 법학 교수들 중에 10% 정도만 지금 여기 이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 한국 법학 교수의 성명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수의 법학 교수들은 이 사태에서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렇죠. 우리 저 교수님이 우리 이제 한국 헌법학회, 그러니까 이제 헌법 전문 교수들만 모여있는 그런 모임이잖아요. 거기 이제 우리 교수같이 좋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거기는 뭐 압도적으로 많을 텐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신부들 있잖아요, 신부. 이 신부들도 정의사제 구현당 그게 조금밖에 안 됐는데, 요 신부들이 마치 천주교를 대변하는 것처럼 윤 대통령 악마시키고 그러는데, 이거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를 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게 민주당 그 박균택 의원이 무슨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한 것이죠.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국회에서 얘기하면 잔소리 말고 그냥 바로 임명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취지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추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국회 추천목 3명에 대해서는 또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간섭하지 말아라. 그거는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하라. 이런 얘기인 것이지. 거기에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헌법 수호의 책임.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조차도 국회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그냥 거기에 따라서 임명 의무만 지고 있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규정이 국회 추천목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대통령에게 의무를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특히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책무 위에 있는 그 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법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권 분립에 위반해서 그것은 위헌이다.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 권한 대행도 그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있잖아요.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을 뿐이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도 그렇지만 권한대행의 대행은 더더구나 지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권한대행이 그 자격이 유동적입니다. 그 국회 제적의원의 200석으로 돼야 될 사람이었는지 맞아요. 151석 이상으로도 충분했는지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지금 우리가 국정 안정을 위해서 그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대행으로서 일을 하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유동적이고 그런 유동적인 자리에서 더더구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헌법 수호 책임을 우리 대통령한테 준 거고 헌법이. 그리고 또 입법행정사법부의 그 견제와 균형 원리에 의해서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은 이거 헌법상으로 보장돼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쥐들이 뭔데 더군다나 이번 발의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게 이 부패 그 혐의를 받는 인간들이 많아요. 이거 정말 큰일 났어요. 대한민국의 헌법 정말 정신을 짓밟는 사람들, 이것 좀 어디다가 헌법소원이나 이렇게 우리 국민들 할 수 없나요? 우리 교수님도 좋은 우연 법률 심판도 하고, 가처분 신청도 하고 헌법소원을 제출했던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이 있던 날, 바로 제가, 헌법소원 심판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대통령 우리가 직접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뽑은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위가 넘어가고 또 권한대행에서 또 부득이하게 다음 권한대행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이 적어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게 헌법 정신에 부합하게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이제 자리가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깨진다. 또 상권 분립이 깨진다. 그러면 국민으로서 기본권이 이제 침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헌법 소원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의결에 대해서 네. 효력적 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헌재가 심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보다는 네. 이게 아주 긴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그거는 뭐 명백하게 200석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어쨌든 네.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냐 안 되냐 그걸 떠나서 어쨌든 뭐 그 문제 별개라고 했는데 네. 지금은 아예 151석이냐 200석이냐 기준 자체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 최상목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추가로 탄핵한다 그래요. 그리고 탄핵의 끝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예. 이게 151석으로 탄핵할 수 있는가, 예. 200석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헌재가 빨리 결정해 줘야 되고, 만약 이거 결정해 주지 않으면 예. 지금 151석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헌재가. 네네. 그러니까 이 지금 국방의 혼란, 그 위기를 누가 부추기고 있느냐? 헌재가 부추기고 있는 거죠. 아주 옳은 지적인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바로 헌재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 민주당 말대로 151석이 맞다면 그렇게 해서 중탄핵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좀 과하니까 그리고 그 헌법에 반하니까 200석 이상으로 하라.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탄핵에 제동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 그걸 이제 밟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헌재가 계속 뭐 대통령 탄핵에만 집중한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그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헌재의 존립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유, 우리 국민들이 이런 좀 심각성을 좀 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 교수님이 저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드폰테스 이거 우리 국민들한테 또 제 방송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좀 계속 좀 이거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국민들이 이게 헌재 이게 본래의 기능이 뭐냐 그리고 탄핵이 갖는 정치적인 법적인 문제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요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오후 2시에 재판관 회의한다는데 여기서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 탄핵도 물론 뭐 그 신속하게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더 신속한 게 아니 대통령이 직무정지했으니까 권한행사라고 총리 갖다가 임명을 해놨는데 아니 그 총리를 갖다가 150석으로 하는 이런 무식한 인간들이 어디가 있어요? 총리 권한 대행인데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그래서 200석이 맞다 이런 얘기가 압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거 이 헌재 결정은 뭐 어떻게 우리가 어디다 내고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은 관심입니다. 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말이죠. 지금 유튜브들 우리가 저같이 이제 유튜브들이 뭐 야 내란은 네가 이재명 네가 내란 수계지 무슨 잔소리하고 있어. 그 밑에 박찬대 너희들이 말이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잖아. 이런 지금 얘기가 많잖아요. 네네. 프레임을 지금 잘못 씌웠다. 요 인간들을 좀 고발해야 된다고. 네. 야,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이제 고발하겠다. 이제 본래 오늘 고발한다 했는데 오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고발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고발하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거는 사실은 이제. 내란 선전죄네요. 내란 선전죄. 아니, 예. 정치적으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구호를. 예. 이렇게 뭐 세게 하고 뭐 좀 이렇게 뭐 보통 국민들 상대로 약간 뭐 겁을 주는 뭐 그런 건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얘기들은 예. 사실 굉장히 심각한 역사적으로 보면 예. 전체주의로 갈 때 바로 이런 현상이 빚어졌었습니다. 네네. 상대를 적으로 몰아서 위협하고 네네. 반대 목소리를 완전히 짓누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정부 기능은 탄핵이라고 하는 아주 큰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마비시키고 네.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내란 선전이다 뭐 이렇게 고발하겠다 이런 걸로 지금 또 작은 화기를 쏘아가지고 지금 진압하고 네. 저는 이거야말로 네. 심각한 자유민주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란이다 그럴 때 사실 내란의 본질은 뭡니까? 이게 반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란이죠 기본이. 네, 반란인데 예. 사실 대통령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자기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지금 야당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석 달 만에 2022년 8월 6일부터 예.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탄핵 집회를 부추기가 주도해 왔습니다. 그 김민웅이가 있잖아요. 김민석 형, 김민웅이. 예, 그래서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예. 2022년 10월 8일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예. 촛불 집회에 참석해서 탄핵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예,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이거는 지금 내란 선전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명백한 내란 선전 선동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그 김용민이 고발해야 되겠네. 우리 시민단체에서. 아, 맞습니다. 아직 공소시효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민이 빨리 고발해야 되겠네. 그 김용민, 그 다음에 저 김민웅이 형, 김민석이 형, 김용민이 다 이거 고발해야 되겠네요. 내란 주도 세력으로. 그렇죠. 사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고발하는 행태에 대해서 그 무고죄가 이제 되죠. 그런데 좀 상징적으로 또 이렇게 고발 당하신 분들이 예. 이제 민주당 상대로 뭐 이렇게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예. 이런 뭐 정당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아주 전체주의적인 발상에 예.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구만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단순한 명예훼손, 모욕 이런 걸 넘어서 예, 예. 내란죄를 뒤집어 씌운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리고 본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주권 행사 표현인 그런 그 정치적 의사 표현, 예. 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 기본적으로 헌법 질서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 여론전이 아니라 이걸 전쟁으로 보고 아하. 심리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네. 네네.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거 그 무고죄로 고발은 뭐 당연하겠지만 네. 그걸 넘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뭐 요즘 젊은 친구들 그걸 금융치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융치료? 네네. 금융치료를 좀 받도록 네.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제 방송 뭐 많이들 보실 텐데, 요런 그 서울시의 이종배 우리 시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 뭐 자유대한 호국단의 오상준 단장님, 꼭 그 민주당 말이죠. 여기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다는 거. 이거 무슨 뭐, 아직 고발은 안 했고, 본래 오늘 고발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루 이틀 이제 지나 본 다음에 고발하면,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맞고소, 그러니까, 무고죄, 그 다음에 아예 손해배상까지 다 해가지고요. 그냥 뭐, 민주당 재산 싹 털어내야 되겠네요. 뭐 싹 털어내는 판결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이거는 전쟁으로 보고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자유우파가. 그냥 싸움하는 게 아니다. 전쟁이다. 너 죽고 나 사는 식의 전쟁인데 이런 놈의 지도자가 다 대한민국에 있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맞상대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 교수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뭐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재 말하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지금 시국 상황에 대한 인식 이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지금 이제 공수처가 또 지금 이제 고발을 했어요. 공수처가 직접적으로 지금 고발이 아니라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이제 앞방송에서 청구가 거의 유력시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막 속보가 떴는데 청구를 했어요. 요거에 관해서는 우리 이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지금 내란죄를 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 내란죄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가 아닌가 고유 권한이 행사된다 그러면 이건 지금 그 문제가 먼저 헌재에서 해결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원에서 저는 발부를 안 해줄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법원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발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옳은 말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 계엄 권한을 발동한 것이. 헌법상의 절차, 그 다음 밑에 하위법에 있는 개헌법 위반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헌법 전체 질서를 내가 수호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나중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일단 헌재에서 먼저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한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 영장에 대해서 발부를 한 법원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고 상권분립을 위반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그 영장 자체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헌재에서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다 헌재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예, 이 영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체포영장, 구속영장 그러면 보통 영장 그러면, 보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지금 대통령이 지금 뭐 도주할 것도 아니고, 예. 지금 대통령 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 관련자들은 지금 다 신병이 확보됐습니다. 증거인멸 중에 대표적인 게 입맞추기인데, 말맞추기인데, 그렇죠. 말맞추기 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조사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의 요건이 객관적인 요건이 폭동, 외부로 외부에 드러나 있는 계엄군 뭐 이렇게 출동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그거는 굳이 대통령 조사 안 해도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관적인 주관적 요건인 그 목적, 의도 그것은 이미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다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내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맞아요. 그러면 대통령을 뭐 속된 말로 잡아들여서 가둔다고 해도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거죠. 나올 게 없죠. 예.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뭘 해야 되냐? 탄핵 심판에서 방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훨씬 더 중요한. 예. 그 방어권은 사실은 보장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수사기관의 이 행위는 예.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방어권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네. 그리고 헌재가 이 문제를 판단 안 한다. 이제 영장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는데 예. 만약에 헌재가 이것조차 깔아먹는다. 이건 역시 헌재도 대통령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 안 하고 다 묶어놓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심리하고 결정을 내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그런 게 범죄적으로 굉장히 참 이게 충격적이네요, 막말로. 예. 야, 이런 못된 짓을 말이죠. 이 공수처라는 인간이 이 인간이 맨 먼저 뭐 긴급 체포하겠다, 출금 금지시켰다, 통신기록 뭐 영장 내겠다 난리를 치더니 현직 대통령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장이 발부될 때는 도구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 맨날 노래 부르잖아요. 기사에도 보면. 그런데 현직 대통령 갖다가 이런 무식한 인간이 어떻게 이거 공수처에 됐는지 참 알 수 없네요. 체포영장까지 냈다는 게. 제가 그 관련해서 좀 한 말씀 드리면요. 예. 처음에 나왔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체포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 인간이 제일 먼저 했어, 오동훈이가. 그 긴급 체포라는 게 사실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그 여유가 없을 때, 물리적 여유가 안 됐을 때 나온 게 긴급 체포입니다. 네네. 범죄의 중대성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네.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긴급 체포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선입견이 문제되죠. 판사까지 했다는 이 사람이 맞아요. 이 자식이 판사 출신이고 못된 놈. 긴급 체포라고 하는 그 요건.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에서 법원에 갈 시간이 없습니까? 법원에 가는 길이 다 막혔습니까? 판사로부터 영장 받는. 맞아요. 판사로부터 영장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막힌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긴급 체포라고 하는 용어를 잘 먼저 썼다는 거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람이 공수처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자질이 어떤가. 예. 아니면 긴급 체포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국민들에게 뭔가 대단한 것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썼던가.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자격이 없던가 굉장히 정치적이던가 간에 지금 공수처가 지금 하고 있는 수사 자체는 가장 기본적인 상권 분립에 대한 이해조차도 없는 그야말로 망나니 칼춤이다. 자제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저도 우리 교수님 한 말씀이 다 이해가 가는데 정말 이건 망나니 칼춤이고 더군다나 판사한 인간이 이게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게 긴급 체포한다는 게 긴급이라는 말 자체가 다른 대안이 없을 때 하는 게 마지막 긴급 아니에요. 제가 이제 좀 솔직히 좀 걱정되는 게 아까 이게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그 영장 안 나와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법원이 사실 영장 발부하는 걸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수사를 이제 이렇게 해갖고 영장을 청구하면 이런 식으로 영장을 기각해요. 그러니까 소명이 부족하다. 아직 영장을 발부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영장을 이제 기각하기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다
다 해가지고 또 올라가면, 야, 이거는 이제, 충분히 다 됐고, 예. 특별히 구속의 여지가 없다. 소명이 다 됐으니까, 예. 또 구속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이렇게 저렇게 영장 발부를 맞아, 그렇더라고요.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사실 법관이 그러면 안 되는데 맞아요. 법관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 사법부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 판사들 성향에 따라서 결국은 이 영장 발부 여부가 많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사실 이런 거라도 한번 제대로 짚고 한번 제대로 냉철하게 한번 걸러주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저는 영장방이 발부된다 그러면 권한쟁의 심판하고 영장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서 헌재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먼저 판단하고 가도록 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고마운 말씀이고 우리 국민들도 뭐 헌법소원 이런 거 확실하게 좀 할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시민단체. 이건 지금 영장이 이제 피의자로 이제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적시돼서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이 헌법소원 하기는 조금 예. 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직접 당사자가 아니니까. 네. 또. 네. 예. 이거 법이 이번에 보니까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인간이 태어나는 바람에 법 싹 손질해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이거, 정말로. 아이고, 오늘 바쁘신데 아침,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고요. 또, 중요한, 이 법률적인 그런 지식이 꼭 필요한 대목이 있으면, 저도 전화 드려서 또 모시겠지만은 언제든지, 저는 밤 새벽 1시, 2시도 다 방송하니까요. 수시로 좀 많이 좋은 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아주 좋은 의견을 많이 좀 내주셨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이호선 교수님의 직접 인터뷰를 수시로 보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무한 항공 사건이 말이죠. 전국민이 아니죠.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는데 요 공수처장 이 무식한 인간이 말이죠. 예. 이 상황에서 긴급 체포를 친다? 요런 인간을 갖다가 윤 대통령 어쩌다 이런 인간을 갖다가 공수처장 시켰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참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이 다시 한번 실감이 됩니다. 아니 지금 이게 설령 체포영장 깜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항상 완급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요 시점이 이게 과연 영장을 칠 시점이냐 이 정말 못된 인간아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예, 또 계속돼서 제가 또 별도로 지금 또 뉴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예, 여러분께 바로 이어서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후원해주신 노수연 TV 그리고 최리씨님 두 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리씨님 이렇게 또 쏴주셨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후원해주시는데 제가 100만 팩미니팅 할 때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모음성이 좀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목종훈 님이 지금 이 시간에는 안 나오셨는데 보니까 목종훈 님이 이 방송 좀 볼륨을 조금 키워달라고 그래서 제가 세팅을 약간 좀 높였습니다. 또 너무 높이면요 또 앵코가 나가지고요. 자, 그래서 일단 방송에 별로 댓글이 없는 거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볼륨을 조금 높이 세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